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순규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해서요. 또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안고 왔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한국 증시가 오늘 반등하기는 하는데요. 뭐 저만의 기분일 수도 있어요. 왜 덜 반갑나? 그냥 급락했다가 또 찔끔 반등했다가 급락했다 반등했다가 요즘 이런 흐름을 자주 봐서 그런지 사실 이번 반등이 뭐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반등이 좀 덜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여전히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전략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질문에 먼저 답변을 주실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현금 비중이란 말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자제해라. 똑같은 의미인데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주식장의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반대로 말씀만 드린다면 이제 신규 매수를 자제하는 전략을 하자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들 자체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관건이 아니겠느냐.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8월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좀 파저티브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셔서 뭐 주간 단위로 시장에 대한 단기적 심리 뭐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 맞았거든요. 일단 이번 주가 변곡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전제가 되려면 9월 1일 이제 관세 보복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전에 어떻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협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충격이 9월 첫째 주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이제 시장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이 또 반등했던 부분들도 무역 관세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완화될 것이다. 연기될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대한 부분들은 그나마 네거티브하다기보다는 좀 파저티브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그 트럼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향을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9월 이후의 모습은 사실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 수익을 얻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 1일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으로선 이사님이 싫어하신다니까 신규 매수를 조금 자제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 바쁠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철도를 거론하면서 북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김정은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또 철도주가 들썩들썩하며 푸른 기술 대아티아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부품, 뭐 국산화 수혜주 요렇게도 엮여 있어가지고요. 네.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한 뷰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럼프의 입김과 대북에 대한 입김은 굉장히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중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무역에 글로벌 증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벤트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이벤트라는 게 트럼프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대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해서 대북주가 올라간다, 철도주가 좋아진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시장을 봤을 때 이번 주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29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29일. 이제 이재용과 박근혜 이제 그 최종 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 특히 이제 삼성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이제 퀀텀닷컴에 대한 올리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의 하나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29일을 포인트로 봤을 때 올레드에 대한 업체 위주로 좀 바스켓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도주보다는 오히려.
예. 좋은 팁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미리 또 관심을 두고 포트에 한번 넣어볼지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군 OLED 관련한 올레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빠르게 종목들 체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도 추려서 다시 한번 전략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 부지런히 가야 돼요. 아이고 올 때마다 제가 다사다난 제약바이오 이러면서 네, 종목들을 그렇죠. 꼽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소식 앞에 코오롱 붙어 있는 애도 오늘 다 줄줄이 이 상태가 좋지 않고요. 예, 그렇죠. HLB도 생각보다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한 개씩 항암제 신약을 출시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뭐 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 이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또 관심은 가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낚여가지고 코만 깰까 봐요. 저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즐기자. 오늘만. 예, 내일부터는 다시 부정적으로 가자. 라는 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매매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져야 되는 느낌일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체 업종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불거진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뭐가 남아있냐? 삼성바이오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해결이 돼야 실제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제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좀 저 멀리 네. 놔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HLB나 삼천당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HLB 같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사실 임상 진행을 하고 수 있다라는 거, FDA 쪽에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FDA, IND 즉 임상에 대한 이제 승인을 했다는 의미는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미국은 임상 1,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상을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삼천당 제약의 이제 포부이자 의견인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HLB나 삼천당 제약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한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콕테일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은 개인적으로요, 뭐 저희도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군의 얘기 나눌 때 좀 계속해서 조금 보수적인 답변을 주셨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그렇고 흐름 참 좋았어요. 단기 네.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요. 그럴 때 아깝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 HLB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좋다면 쭉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좋다면 근데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냉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처럼 HLB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HLB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없어요. 바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진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업종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좋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전제가 되는 그 업종에 대한 부분들. 일단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만큼 모멘텀이 있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게 NDA 말 그대로 신약 판매 승인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임상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갖는 시점은 이제는 지났다. 확연히 몇 년 전 바이오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좋아서 개별 모멘텀에 막 팔딱팔딱 반영하던 시절과는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이런 이슈가 나왔었을 때 한 2년 전이었다면 HLB 오늘 뭐 10%, 20% 이렇게 올라갔었겠죠.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정말 짧은 즐거움 정도로만 지금은 해결해 보자.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통신주입니다.
매력 발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신주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하나금융에서 이제 9월에는 투자 매력도가 높아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3사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최선호주 SK텔레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투자증권에서는 LGU 플러스 목표가를 낮췄어요. 5G 경쟁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데 예, 그렇죠. 이 경쟁 비용 부담이 뭐 LGU 플러스만은 아니잖아요. 서로일 텐데 투자해도 될까요? 뭐 경기 안 좋고 분위기 안 좋을 때 매력주로 부각이 됐던 시절이 온데간데 없어서요. 일단은 방통위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마케팅 비용을 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파가 이제 갤럭시 10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26일로 돼 있던 부분이 31일까지 사전 계약자에 대한 이제 그 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제 판매점에서는 그만큼 이제 불법 보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판매 보조금 이러한 부분들 자체에 대한 게 기대치보다 하위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네. 다가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입자를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들이 더 연기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나인보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열돼 있는 부분들을 쓰지 않을 거다. 그럼 즉 그만큼의 이익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비용이 줄어드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래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가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2분기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5G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통신 3개 업체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캐펙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2분기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3분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5G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네. 경쟁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사실 캐펙스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이해가 가겠으나 5G 자체의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서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같이 예, 내용을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금융 쪽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전 그 와중에도 이제 하나금융의 SK텔레콤을 저도 이제 이 3사 중에는 가장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통신주의 가장 큰 단점이 통신에 묶여 있어요. 이제는 탈맹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하게 먹거리를 찾고 이제 비즈니스를 확대시키면서 기업의 고인 컨선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SK텔레콤 이제 9월 18일 출범되는 OT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T맵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와 같은 그런 플랫폼 속에서 SK텔레콤은 굉장히 강하게 변화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의 투자 의견 비중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 주셨고요. SK텔레콤 괜찮은 종목으로 콕 집어 주셨네요. 방위산업주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앞에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나 봐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번 타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님과 오늘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